예, 이부입니다. 그 우리 우리 전 의원님께서는 자꾸 그 오영훈 도정의 인사 문제 자꾸 걸어놓으셨는데 이번에 또 아마 비판거리가 또 하나 생길 것 같은데 이번 오영훈 지사님께서 이 양날개죠. 양행정시, 제주시장, 저 서귀포시장 이렇게 양 행정시의 후보님들을 내정자죠. 내정자를 공개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줄을 세우는 것인가, 줄을 서는 음.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음. 이번 인사는 오영훈 도정의 인사를 보여주는 한 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제주시장 내정자는 과거 오영훈 도지사가 선거 시절 국민의힘 출신의 도의원 출신을 내정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자기네 쪽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자기네 쪽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그 연결된 얘기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오영훈 도정이 있을 때 국민의힘 비례대표위원 도의원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지금 시장을 시킨 건 과거의 역사를 보면 알죠. 선거 당시 현재 시장 후보자가 오영훈 도정을 지지 선언했습니다. 그 당시 사건이 있었죠. 수많은 사람 중에 10사람 내외의 국민의힘 출신 도의원들이 오영훈 도지사를 지지 선언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정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국민의힘 출신 도의원이었다면 협치라고 해서 오히려 칭찬받을 만하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아, 내가 국민의힘 출신이지만 오영훈 도정을 도우면 나도 시장할 수 있겠구나? 결국은 도정이 줄을 세우는 거죠. 이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줄을 서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 직무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는 게 도백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세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오영훈 도정을 지지 선언한 사람을 시장을 시켰다면 이거는 도를 위한 임명이 아니라 그분이 능력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겠습니다. 뭐 전 능력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는데 다만 도민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 아, 오영훈 도정을 선거하면 시장이 되겠구나 하는 것은 분명히 보여주는 한 단편이라고 생각하겠죠. 두 번째, 우리 서귀포 교육청 출신 서귀포시장이 교육청 출신이라는 네, 부교육감님.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없었죠.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교육공무원하고 이쪽 도공무원하고는 좀 달라요. 색깔이 아시다시피 정무적 감각이 도의 공무원이 좀 앞서 있다고 하죠. 교육청부는 약간 정적인 기관이라고 하면 교육을 주로 하는. 그렇다면 그 시야가 교육 쪽에 보는 시야하고 전체를 보는 시야는 달라요. 국회도 보시면 국회의 교육위원회는 일반인 교육위원회고 우리 도의회는 교육 공무원 출신이 하지만 일반이 또 교육위원회 하지만 또 교육청 공무원이 일반 국회의원들은 되게 어렵거든요. 이것처럼 이 사회를 보고 제주도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약간 좁혀 있다는 거죠. 일반적인 교육 공무원이라면 그분들이 무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 환경 속에 살아온 과정이 교육청에 늘 있다 보면 교육에 매여 있는 우리가 세간에 보면 이 사회의 공직자로 제일 적응 못하는 쪽이 약간 이런 직업이죠. 경찰하고 선생님 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처럼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논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교육청 공무원 출신을 서귀포시장을 시켰을까? 전 쉽게 봐요. 다음 선거를 위한 포석이다. 왜? 국민의힘 출신도 자기를 지지 선언하면 시장을 시키고 교육청 출신도 자기를 도우면 시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결과는 이렇죠. 아, 교육청 공무원들이여 나를 봐라. 나를 도우면 앞으로 시장도 할 수 있겠다. 국민의힘 출신들이여 나를 봐라. 나한테 줄 서면 제주시장을 시킬 수 있다.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집토끼는 민주당 그대로 놔두고 아무래도 자기 내를 뽑을 거니까 그 외에 산토끼 두 개를 잡겠다. 예,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전략이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세간에 이번에 오영훈 도정, 저 오영훈 지사하고 문대림 현재 국회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도의원을 시작했습니다만 민정훈 의원하고 같이 시작했지만 제가 지낼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영훈 지사님하고 문대림 당선자하고 국회의원님하고 위성군 국회의원님은 같이 시작한 같은 동기인데 영원한 라이벌 관계 아닌가 싶습니다. 영원한 잠재적 경쟁자일 거예요. 그렇다면 문대림 국회의원님의 사람은 임명한 사람이 있었을까? 없어요.
송창윤 소통 네. 담당관 하나 아주 뭐 네. 서기관급 하나 네, 정도의 네, 네. 형식적이나마 했고, 그렇다면 협치의 기본을 모른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힘 출신 도의원을 시키면 지지를 안 한 사람, 능력 있는 업무 능력이 뛰어나서 그분을 시켰다면 협치라는 큰 타이틀을 거머쥘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문드림 국회의원님 사람도 쓰지 못하는데 국민의힘 쓸 수 있을까? 그렇다면 오영훈 도정이 보여지는 그림은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단지 차기 선거를 위한 포석이라고 하면 가장 합리적이겠죠. 그럼 도백의 인사는 만사인데 어떤 방향성과 어떤 지침을 갖고 인사를 하는 얘기. 저는 개개인의 능력을 저는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이 그 인사 방침, 인사 마인드가 어떤 거냐. 그러면 일반 도민이 봤을 때 이러는 거죠. 아, 다음 선거를 위하는 것은 참 좋다. 하지만 도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주어져야겠죠. 그렇다면 그분들이 전문가냐? 이건 또 좀 이제 물음표가 주어질 거예요. 그분들이 저는 뭐 이제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좋으신 분들입니다. 인격적으로. 두 분 다 아주 인간성은 인격적으로 훌륭하죠. 훌륭하신 분이라고 다 소문 났는데 제가 에피소드로 이런 말 할까요? 그 직에 맞는 사람이 가는 게 인사입니다. 리더는 그 직에 맞는 사람 임명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에요. 예전에 제주도에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감사위원장 1기 청문회 저 의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모 교수님께서 내정을 받았는데 다 될 줄 알았어요.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판관포청청 같은 아주 단호하고 강직하게 공무원들을 감사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온유하신 분이 간다면 마음이 약해서 지역적으로 다 아시는 분들인데 과연 제대로 감사가 안 된다면 제주도 전체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분이 낙마를 했죠. 그러면서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당시 어떤 전에 직책에 있을 때 어떤 역할과 어떤 소신을 갖고 그 리더를 했었느냐를 학장 직무대리 할 때죠. 그걸 평가하고 아, 이분은 거기에 맞지 않겠다. 인격적으로는 훌륭하다는 거죠. 이렇게 인사는 그 직에 맞는 그 맞는 쪽에 정확히 알맞게 배치하는 게 인사의 기본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인사는 아, 자기 선거를 위한 포석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말하기는 좀 자신 있게 설득의 논리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그 특히 제주시장 뭐부터 시작해갖고 서귀포시장 뭐 저도 그 두 분을 약간 알고 있긴 했는데 인간적인 면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번에 그 제주시장님으로 된 그 김한근 후보자님께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반발이 있고, 그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 오승문 그 서귀포시장 내정자분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 행정직 분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고. 그거는 저는 이렇게 봐요. 밖으로 싸움 아니냐. 그치? 왜냐면 민주당 왜 내 밥그릇도 없는데 우리 출신의 도지사가 됐는데 우리 밥그릇을 남의 밥그릇 줬냐. 저는 약간 이해관계의 논리 같아요. 뭐 제가 비판하게 됩니다만은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협치라는 우리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협치도 아니고 자기 식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어영부영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정확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지사가 이번 인사를 통해서 도지사가 생각하고 있는 인사 기준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인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했잖아요. 네. 저도 뭐 인격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분들이에요. 다만 이 직에 맞느냐는 얘기죠. 이 직에 맞느냐. 그리고 도민들이 봤을 때 지사는 어떤 방식으로 인사를 하겠느냐. 그러면 도민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향후 선거 보십시오. 어떻게 된 거나. 다 줄 설 겁니다. 줄 서는 선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는 배가 산으로 올라가죠. 도를 우리 도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지사가 다음 선거에 당선을 하는 그런 인사라고 도민들이 봤을 때 그 도민의 행정 신뢰는 과연 있겠느냐. 도지사에 대한 도민의 무한 사랑을 줄 수 있겠느냐. 저는 상당히 기대를 했었거든요. 오영훈 지사님께서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요. 오영훈 지사님은 뭐 청렴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그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약간 좀 거리가 먼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뭐 최근엔 좀 다른 얘기도 혹은 있습니다만 예. 제가 같이 도의원 할 때 보면 크게 문제가 없는 분이었다. 청렴적인 문제에서. 그래서 나는 그분은 굉장히 높게 봤어요. 다만 지금 오롯이 다음 선거를 포석하면 당장은 어떻게 재선이 될지 모르겠어요. 다만 도민들도 다 눈을 뜨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회자가 되고 한 프레임이 되고 이게 팬덤이 돼 버리면 오히려 그게 역으로 역작용이 생겨서 자기 화살을 자기한테 돌아오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아끼는 마음에서 드리는 충정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드리는 제언은 인사 기준에서 도민이 볼 때, 아, 그래. 오영훈 지사님은 우리 도민을 위한 방침으로 이런 인사를 하고 있어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인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인사청문도 있고 그 나온 결과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이상 2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